네, 이어서 파트 2 질적 경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경영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타이틀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주석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영 분석과 기업 진단과는 차이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 진단은 뭐 경영 분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경영상의 어떤 문제점 발견 그리고 해결이라는 특수 목적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업 진단의 범위가 경영 분석에 비해서 넓어요? 좁아요? 기업 진단이 더 넓다고 그랬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하지만 다만 기업 진단의 고유한 방법론이 아직은 좀 미숙한 상태에 있어서 기업 진단은 경영 분석 방법론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 그래서 분석 방법 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주석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업 진단이 경영 분석보다 좀 더 문제 발견과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기업 진단이 좀 더 범위가 넓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싶다, 이거 문제 많이 객관식 시험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좋거든요. 경영학은 많이 있잖아, 풀 수 있는 게. 뭐 다른 자격 시험도 많이 보니까 거기 기출 문제 봐도 되고, 뭐 노무사, 가맹거래사 이런 거 보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 공기업 시험에서도 뭐 경영학 나오죠. 그런 거 많이 풀어보면 진짜 문제가 진짜 지천에 깔려 있는데, 기업 진단은 우리 시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다른 자격 시험에 기업 진단이라는 과목이 없어. 뭐 회계도 다른 과목, 다른 시험 있잖아. 뭐 난이도 차이는 시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기업 진단원은 문제를 많이 풀면 어떡하느냐. 뭐 기출문제집 저기 아이파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는 분은 보시고, 뭘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경영 분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경영학에. 이게 2학년 때 배우나 3학년 때 배우나? 혹시 경영학과 분 계시나요 지금? 저는 좀 학사 딴 지 오래돼가지고 경영학이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2학년인가 3학년인가에 경영 분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서점에 독학사 경영 분석 그 책을 보시면 그 문제 많이 나와 있는 책 하나 사갖고 더 풀어보시면, 물론 뭐 양상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내용은 거의 고만고만하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제 풀어보시는데. 그래서 별 차이는 없다. 기업 진단하고 경영 분석이. 다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진단의 차이가 뭐예요? 좀 더 문제 발견과 그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범위가 기업 진단이 더 넓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최근에 과거는 전통적인 경영 분석은 주로 과거와 현재에 뭘 중요시해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거에는, 예전의 경영 분석은. 근데 현대적인 경영 분석, 최근의 경영 분석은 어때요? 과거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장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 3번부터 5번 문제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4번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5번 보면은 문제가 현대적 경영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었죠. 2017년에. 그래서 그 문제 보시면 과거에는 과거 자료인 재무제표 분석을 중심으로 했다면 현대는 조금 미래를 예측하는 데 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과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괄호 2번 목적이죠. 목적은 여기 보면 기출표시는 2013과 2016년 나와 있는데 2022년 작년에도 한번 또 나왔었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 분석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분석 주체별로 분석의 목적과 대상이 다른데, 그러면 자, 분석 주체는 경영자가 일단 있겠죠? 경영자도 자기 회사의 어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 경영자가. 내가 뭐 삼성전자 회장이다. 내가 우리 회사 곳곳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나요? 없잖아. 그럼 분석을 시켜보는 거지. 내부적으로. 내부 분석, 뭐 외부 분석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부 분석이죠. 그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럼 경영자는 그걸 왜 하겠어요? 경영자가 뭐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물론 경우도 있긴 일반 투자자한테는 아니죠. 일반 투자자한테 투자 정보 제공하는 거는 여기 밑에 나오지만 신용평가 기관들이 주로 하는 거고, 경영자가 주로 하는 목적은 경영 계획을 뭐 수립하거나 어떤 경영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가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시키겠죠. 그래서 목적. 그래서 주요 분석 대상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이 뭐냐. 그 약점이 있으면 뭐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 강점은 어떻게 이걸 극대화시켜서 더 잘 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판단을 내리겠죠. 경영자가. 그래서 그 짝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험에 다음 중 뭐 경영 분석의 주체와 목적이 뭐 분석 대상이 뭐 옳지 않게 뭐 짝지어진 거 이렇게 나오니까 금융기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뭐 하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자금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기업들에게 돈을 보통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출해주기 전에 그냥 해줘요? 신청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줍니까? 아유, 네, 오셨어요, 고객님. 아유, 5억을 원하신다고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막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도 나름대로 분석을 한단 말이죠. 특히 재무적인 거. 재무제표도 보고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 있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나. 우리가 뭐 나중에 재무 비율에서 보겠지만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 툴을 가지고 쫙 돌려보죠. 그걸 가지고. 제가 중진공 기업진단위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정책자금 신청 기업이 들어오면 그 중진공 자체 정보 시스템에 그 재무제표 딱 다 입력해가지고 나름대로 AI 시스템이라고 거기는 뭐 되게 자랑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재무에 대한 3년치 재무제표만 딱 입력하면 자동으로 확 다 판단해서 나와요. 평점이 쫙 나와. 재무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쨌든 중진공도 금융기관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 왜 그걸 하겠어요? 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차입자가 차입자의 어떤 걸 주로 보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급 능력을 제일 중시하겠죠. 그래서 주요 분석 대상은 이제 이 기업의 신용을 보는데 그게 제일 특히 많이 보는 게 유동성과 안정성. 현금이 잘 돌아야지 뭐 이자와 원금을 또 갚을 수 있는 거고, 또 회사가 안정성, 재무 비율이 안정적이어야 또 이제 보통 기업은 돈을 빌리면 뭐 한 달, 3개월 이렇게 빌리지 않잖아요. 막 보면 뭐 3년, 5년 막 이렇게 보통 빌립니다. 장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지 이 회사 그런 걸 이제 좀 많이 보겠죠.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보면 금융기관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거 안 보냐 그런 건 아닌데 수익성이 있어야 또 안정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당연히 보긴 보는데 그 중에서 주요하게 보는 게 금융기관은 유동성과 안정성이다. 신용도. 그 다음에 주주. 내가 어디다가 어느 회사 주식을 사고 싶은데, 사려고 하는데, 있는 돈을 가지고. 그럼 뭐 해요? 여러분들? 뭘 봐야 되겠어요? 투자 정보를 봐야 되겠죠?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신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러죠? 예. 실제로 투자 설명서 막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 읽고 주식 넣으신 분 있어요? 예. 뭐, 그런 분 거의 없죠? 예. 하지만, 이제, 주주는, 기본적으로 그걸 경영 분석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투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주주는 뭘 봐요? 수익성, 그리고 위험, 영업 위험, 사업 위험 이런 걸 보겠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주주는 금융기관하고는 다르게 원리금 이자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주식 상장주를 사면, 뭐 이게 주가가 확 오르든지, 배당을 많이 주든지 계속 꾸준히, 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투자금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지금 주가 얘기만 한숨만 나오지만 뭐 어쨌든 배당을 꾸준히 주잖아요. 분기 주고 삼성전자는. 예. 근데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또 재미가 없어. 옛날에 막 이자율이 저축은행에 넣었을 때 1%밖에 안 나올 때는 삼성전자가 더 낮거든. 예. 연간 그 배당 다 합치면 뭐 한 2, 3% 나오니까 주가 대비.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매력이 떨어졌어.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자, 신용평가기관은 뭐겠어요? 이제 투자정보, 여기도 투자정보인데, 신용평가기관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채권 등급을
평정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채권 등급이 뭐 A, 뭐 마이너스, 뭐 B, B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신용 등급 그 파트에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신용평가기관은 채권 등급이다. 채권을 평가한다. 여기를 뭐 주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틀린 거예요.